오늘은 3.8 전당대회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 에디터입니다. 허은하 후보님, 이번에 1차 컷오프 통과하고 이제 본선에 올랐는데요. 허 후보님께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공약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저희 출마는 국민의힘의 그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공식을 좀 되찾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겠다라는 말도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면서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당이 되고 나서 조금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겨우 찾은 정권을 또다시 뺏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사다리 그 제도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우리 보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추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사실 10대, 20대, 30대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는 그 비율이 사실은 조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나마 위로 올렸던 우리 그 청년 정치, 이 10대들도 의외로 많이 또 당원 가입을 하셨어요. 18세 이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저희와 함께 해줘야 저희 당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라는 것,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추진하고 밀고 있는 공약이 있으시나요? 네, 저는 그 상향식 공천제 중에서도 100% 경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경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낙하산 공천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당에 이제 입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키워드가 자유와 공정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번 공약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발언의 자유죠. 서로 막말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권을 줘야 되는데 누구 눈치 보느라, 누구 줄 서느라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면서 조금 위축되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라는 키워드랑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들이 공정과 자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원이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84만 명으로 늘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당원 100%로 지금 자기 지도부를 선택하게 돼 있고, 또 선거인단 비율을 보니까 수도권이 37%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영남권이 굉장히 더 많았는데 지금은 영남권 약 한 40%하고 맞먹고 있어요. 또 젊은 층 비중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이제 당원 선거인단들의 당심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 또 새롭게 들어온 당원들에게 특별히 이 후보님을 어떻게 어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전체의 어떤 흐름하고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8만 당원에서 84만 당원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떤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땅 따먹기 해가지고선 선거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조직 선거 자체가 추후에 충격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과 젊은 층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은 좀 더 상식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우리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당원들에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말만 근사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제 유튜브라던가 뭐 블로그를 보시면은 의정활동 했던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 응원해 주시는 팬들은 걸어온 길을 봐왔다. 앞으로도 지금만큼만 해라. 뭐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존에는 다 있는다. 선거 때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연설할 때도 당원이 100%라고 하면서 100% 선거하잖아요. 그럼 당원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는데 왜 공천할 땐 당원이 주인이 아니냐.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국민을 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다라는 것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유별나게 아무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노정이 됐어요. 네. 특히 전당대회 뭐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또 뭐 연회관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당정 분리 또 뭐 당정 일체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함. 그러니까 기존의 그 당정 일체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거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들먹인다라는 자체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진정한 내부 파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외면받기 원한다면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그 정부가 돼야 되고 또 당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목소리 듣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의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보수 외연 확장을 해야 될 판국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저 그냥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닌 것 같다. 그 또한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히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친이준석계 의원 후보님들이 특히 약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뭐 천하용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허은하 후보님이 두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거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치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뛰어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 소리 들으면서 일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친이준석계라기보다는 개혁보수 4인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천하용인 해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뛰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도 개혁 4인방이 우리 당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바꿔왔고요. 그 바꿔왔던 것을 지켜나갈 계승자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진짜 보수가 승리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과제는 총선 승리인데 아마 조만간 수도권 승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아마 당협위원장 맡게 되실 걸로 보이는데 후보께서는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더라도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역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총선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121개 당협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2개가 원외 당협입니다. 의원들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원뿐만 아니라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순간 전략공천이라는 일명하에 이렇게 또 그 낙하산 공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역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줄서기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총선은 필패죠. 저는 첫 번째 전략은 그래서 공천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공천받고 열심히 뛰는 그 공천도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투표해 주실 거다라는 걸로 가야 저희가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쫓아다니면서 네가 일 잘하니 네가 일 못하니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로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줄서기하고 눈치 보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이 신나게 뛸 수 없는 부분의 문제는 공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이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공천이 아니죠. 당협위원장을 신청을 했는데도 낙하산 공천에 밀려났습니다. 현역 의원도 낙하산 공천에 밀려날 정도, 특히 비윤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보면은 어느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발언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현재 그 당협위원장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 지도부, 새롭게 맞이하는 지도부는 그들이 여튼 줄 서지 않게,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진정한 권력은 지역에 있는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그 국민 위에서 뛰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에 나가면 요즘 친윤계에서 우리 허은하 의원님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뭐 음주운전 전력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뭐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변명은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죄송하고 잘못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제가 그 반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마도 저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그 부분만 공격하는 것은 현재는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당원들끼리. 그리고 이미 컷오프 기준에서 그 기준이 정해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 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뭐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회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지금 가까스로 부결돼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대로 굉장히 아마 당혹스러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억 클럽 이런 것도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 후보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의 그 체포 동의안 그 가까스로 부결되는 것과 포함해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 거의 뭐 진짜 이번에는 민주당이 엄청 흔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38표에서 40표 정도가 지금 그 이재명 방탄을 하기 싫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분명히 그 이상의 숨은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어떻게든 그 이재명 현 대표를 좀 어떻게든 살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뭐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자꾸 물타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전당원 투표 뭐 얘기도 나오고. 예, 전당원 투표하면은 지금은 뭐 어떻게 또 과반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폭망입니다. 폭망. 그래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건 숨은 표가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장동 50억 클럽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의혹에 의해서 물타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쌍특검해야 된다는 민주당 의견에 전 동의하지는 않다. 그런 주장은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이 합당하다, 뭐 합리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꾸 그 민주당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요, 국민들이 이게 뭐야라고 지금 공분 살만한 겁니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이게 1심 법원은 뭐 뇌물이 아니라고는 했고 또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만 이게 국민법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특히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물타기한다? 이거는 수를 잘못 두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제 약 1년이 아직 안 됐지만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제 40%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국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심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목소리하고 아픔 그리고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좀 당을 이끌어가는 당의 지도부의 그 자질이라던가 그리고 소신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권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니라고 해야 될 때도 예라고 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옳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진정으로 정부를 위하는 게 윤정부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50% 넘어야죠.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예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권력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거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목소리 외면하지 말고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패배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니까 우리가 되는 거 안 됩니다. 이재명이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거고 또 다른 대표가 혹여라도 상식적인 대표가 민주당에 앉게 됐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자유와 공정이고 민심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또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국민 속으로 다가갔던 지난 3년 그 모든 것을 버려서는 안 되고 플러스 정치를 하다 보면 늘 뭐 3, 40% 앞쪽에 왔다 갔다 하던 지지율이 총선 때쯤은 50% 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소신 지키는 최고위원 후보를 꼭 지도부에 앉혀주십시오.